numpy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다양한 수학 계산, 그리고 배열들을 활용하는 연산들에 사용됩니다. 기존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보다 훨씬 더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배열을 다루다 보면 당연히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자료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그 리스트는 포문을 사용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numpy 패키지는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생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짧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떻게 자료를 다룰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numpy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umpy에 대한 설명입니다. numpy는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org라는 사이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체 패키지는 아닙니다. 자체 패키지가 아니에요.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PIP로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도 설치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numpy를 이제 보통 그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모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모듈. 그래서 여기 예로 들고 있지만 numpy에서는 어떤 그 난수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듈에는 이런 함수, 랜덤 인풋, 인티저와 같은 정수값을 난수로 발생시키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numpy는 설명드려 있는 것처럼 어떤 과학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패키지입니다. 과학 계산이죠. 그러니까 과학 계산이면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고차원, n차원의 배열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고차원의 n차원의 배열 객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복잡한 함수들도 자체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기능들을 함수로 제공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코드는 사실은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C, C++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과학 계산에 사용됐던 포트란 코드들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C나 C++와 같은 코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들에 대한 처리 속도도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계산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선형 대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미지라든가 신호 처리에 필요한 부분들 신호 처리 분야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넘버 관련된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이썬과 달리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제 배열 리스트와 달리 numpy가 가장 장점으로 갖는 것은 효율적으로
n차원, 2차원 이상, 3차원 이상의 어떤 자료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넘파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패키지들과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사용하지만 이제 우리는 판다스와 같은 패키지와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텐서플로우와 같은 딥러닝 프로그램을 내가 배우거나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특히나 내부적으로 자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넘파이의 자료 형태, 배열 형태로 변환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넘파이에 대한 부분들은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의 생태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서의 파이썬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 다양한 자료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파이썬 자체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처리가 가능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라이브러리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알아야 될 라이브러리가 바로 넘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벡터나 행렬리 계산, 즉 다시 말해서 배열들을 다루는 계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파이를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다스라든가 또는 사이파이 그리고 매트프롬립과 같은 도구에서 넘파이로 만들어진 자료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이제 처리할 때 테이블 형태의 자료입니다.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 잘 아시겠지만 CSV 파일 같은 것들이 이제 사실 테이블로 되어진 자료인데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셋을 다룰 때 사실은 넘파이의 자료들을 담아서 이제 파이썬에서 판다스에서 쓴다든가 그리고 고급진 좀 더 복잡한 통계라든가 과학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이파이와 같은 데서도 넘파이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플롯립을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예측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기계학습 분야죠. 기계학습,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특히나 이제 사이클런이라든가 케라스,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같은 데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진 자료들,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자료들은 이렇게 판다스도 그렇고요. 넘파이로도 만들어진 자료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넘파이는 자체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PIP를 사용해서 설치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numpy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버전 2하고 파이썬 버전 2하고 버전 3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PIP3 해가지고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이제 환경들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콘다 한 다음에 인스톨 한 다음에 numpy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별도의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numpy를 쓰시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함수들이
참조가 안 됐죠. 정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넘파이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파이는 특히나 이제 그 배열을 다루는 연산, 그래서 배열, 사실은 2차원, 1차원, 3차원, 보통 2차원 이상을 고차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그 배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문장 없이도 두 개의 배열의 자료를 뭐 곱셈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가능합니다. 파이썬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 2차원 배열을, 그러니까 2차원 자료들 곱하는 연산하려면 이제 사실은 포문장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관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펑션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넘파이 설치하신 다음에는 맨 처음에 하실 일이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임포트 한 다음에 numpy as mp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관례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umpy를 임포트 해가지고 numpy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mp라는 이름으로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할 때 이제 언더스코어가 2개고요. 버전이 나오고 언더스코어가 2개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넘파이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다스랑 쓰거나 다른 패키지들이랑 쓰다 보면 버전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후에는 버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파이를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넘파이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넘파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아마 넘버 또는 뉴머릭, 어떤 수학에서 배우는 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수치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파이썬 패키지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계산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패키지입니다. 기본적인 패키지라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아주 기본 패키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차원 배열을 사용한 어떤 고급 연산들, 두 개의 배열 간의 곱셈들 같은 거, 또는 도트 프로덕트, 이런 연산들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넘파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넘파이는 n차원의 어레이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넘파이를 쓰시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임포트 하신 다음에 numpy as mp, 그래서 이렇게 축약해서 패키지 이름을 지정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이제 보통 넘파이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구조적으로도 넘파이 어레이가 실제 자료를 접근하는데 훨씬 더 빠를 거라는 생각들이 들죠. 다시 말해서 넘파이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어레이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제 배열의 이 리스트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변 길이 배열이잖아요. 가변 길이 배열이다 보니까 이제 길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넘파이하고 파이썬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다양한 자료형을 얘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별도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제 자료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자료 구조, 별도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접근하려면 얘는 한 번에 직접 접근하면 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넘파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통해서 접근해서 실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곳에 접근하는 거죠. 그것의 주소를 얻어서 자료를 접근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의 형식에 따라서 다시 이제 변환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고요. 변환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얘는 바로 직접적으로 배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일단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생성할 때 고정 크기의 배열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변 길이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넘파이의 배열은 같은 자료형만 갖습니다. 같은 자료형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통 수치 계산을 위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수형이라든가 플로트 이런 형태의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나 실수들이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 관련된 자료 처리들, 수행 연산들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과학 연산, 과학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연산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데이터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벡터 연산들을 사용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기상 데이터다. 기상 데이터다 그러면 일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별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뭐 최대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구하는 연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연산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배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것들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벡터 연산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넘파이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같이 해봐요. 넘파이가 제공하는 배열들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배열이지만 벡터 연산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넘파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다양한 수학 계산 그리고 배열들을 활용하는 연산들에 사용됩니다. 기존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보다 훨씬 더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배열을 다루다 보면 당연히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자료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그 리스트는 포문을 사용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넘파이 패키지는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생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짧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떻게 자료를 다룰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넘파이는 자체적으로
어,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넘파이 사용해 봤는데 넘파이 이제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실제 넘파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함수인데 사인 함수를 아주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넘파이를 사용해서 자료값 만들고 넘파이를 사용해서 자료값 만들고요. 자, 이 넘파이를 사용해서 자료값 만들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얘를 사용해서 시각화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matplotlib 같은 경우에는 과학 데이터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도구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매트랩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 매트랩이라는 도구에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특화해서 만든 별도의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얘도 별도의 파이썬 패키지이기 때문에 얘도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넘파이 설치하시고요. 넘파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매트플럼리 설치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np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numpy를 부르는 거죠. numpy 사용하겠다는 거고 line 스페이스 한 다음에 0, 10, 50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numpy는 아주 재밌는 함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배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배열은 numpy 배열입니다. numpy 배열 하나 만드는데 0에서 10까지의 사이의 수를 가지고 배열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0에서 10까지 사이의 수가 여기 있으면 0부터 1, 2, 3, 점점점에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이다. 그럼 0부터 10까지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0에서 10까지 수를 이렇게 50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는 뭐야? 5개의 뭐가 생기겠어요? 포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야지 이제 5 곱하기 10하면 50개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라인 스페이스 매우 자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과 1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10개의 구간을 50개의 자료 포인트로 만듭니다. 그러면 아마도 0과 2니까 몇 개의 포인트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10개 포인트가 있고 10개 포인트, 10개, 10개, 10개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들을 이렇게 값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np 한 다음에 sin x 하면 각각 50개 포인트에 대한 값들이 구해집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sinus라고 하는 sin 함수의 결과값들을 이렇게 저장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과 0 사이에는 5개 포인트가 있다 그랬으니까요. 여기 정도 하겠다. 그럼 이 5개의 결과값들이 실질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0개의 결과값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함수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사인 함수를 부르는데 사인 함수의 입력은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럼 배열 각각의 값들을 얘가 사인 함수를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x하고 x값 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y값을 줘가지고 지금 뭐죠? 시각화해서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는 플로트한다.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플로팅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파이가 사용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넘파이가 배열입니다. 이게 배열을 만들고 자체적인 함수를 사용해서 라인 스페이스나 사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고속으로 배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는.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 전에 했던 것을 이제
다른 형태로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numpy를 지금 임포트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관례처럼 사용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matplotlib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플로팅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matplotlib.pyplot만 사용합니다. 너무 기니까 플롯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이거 만약에 그 축약해서 쓰지 않으면 matplotlib.pyplot.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롯해서 점이 2개 붙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긴 어떤 패키지 이름들을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x하고 y라고 하는 배열을 만듭니다. x는 1, 2, 3, y는 4, 5, 6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 있고요. 그 다음에 2 있고 3 있죠. 그리고 y 값은 4 있고 5 있고 여기 6 있어요. 그럼 얘를 지금 뭐 한 거죠? x하고 y 값, x, y 값을 지금 플롯 해가지고 보인 거고요. 그 중에서 x하고 y 값의 위치는 이렇게 점으로 스캐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플로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matplotlib 사용해서 matplotlib과 numpy의 배열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